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글에서 전략광고주 사업본부에서 게임과 소셜 광고주 쪽을 맡고 있는 이현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주제로 그 퍼포먼스, 실제로 앱이나 게임 캠페인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세션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브랜딩을 사용해서 UA 캠페인의 KPI, 즉 CPI를 향상시킨 사례들과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이런 브랜딩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 차트는 저희 작년 동안에 저희 전략광고주 사업본부의 전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계를 낸 부분이고요. 이제 X축이 현재 지금 캠페인의 예산이고, 그리고 Y축이 CPI고 각각의 점들이 하나하나의 앱 혹은 게임 타이틀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 좀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캠페인 예산이 늘어날수록 CPI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다른 매체는 예산이 특히나 이제 대형 광고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그 인벤토리를 다 쓸 정도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인벤토리 점점 말라가면서 점점 CPI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 구글은 좀 정반대의 케이스를 보이고 있죠. 이게 되게 다른 매체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메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이제 유튜브를 통한 브랜딩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것들이 하나하나의 타이틀들이고 빨간색 컬럼 차트가 이제 유튜브의 예산이고 그리고 파란색 라인 차트가 이제 각각 타이틀의 CPI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를 통한 브랜딩이 많아질수록 CPI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략광고주 사업본부의 전체 게임과 앱 광고주들의 전체 평균을 내보면 CPI가 대략 한 1,200원 이하에 형성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마케터들의 고민은 그 과거와 동일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전통적인 퍼체이스 퍼널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엔 앱 마케팅도 전통적인 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과연 유저들한테 어떻게 우리 앱을 인지를 시키고 고려를 시키고 다운로드를 이끌어내고 실제로 플레이하게까지 이끌어내느냐라는 그런 퍼널에서 순차적으로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 전체의 폭을 넓혀주는 인핸서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브랜딩이 없이는 규모감 있는 다운로드나 플레이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브랜딩을 논하지 않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볼륨감 있는 인스톨을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자료시겠지만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앱에선 당연히 이제 저희 핵심 타겟이 10대에서 뭐 넓게 보면 40대까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 있는 차트는 이제 연령대별로 미디어 소비 시간의 비중인데 이제 파란색이 TV이고 이제 빨간색 계열이 스마트폰과 PC입니다. 보시다시피 10대, 20대는 80% 이상이 이제 TV가 아니라 디지털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40대에서도 50% 이상의 시간을 TV가 아니라 디지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바일 게임이나 앱 쪽의 마케터분들의 입장에서는 TV보다는 좀 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에서 유튜브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아마 아시는 자료겠지만 이건 코리안 클릭의 기준, 저희가 아닌 이제 제3자 코리안 클릭의 기준의 자료고요. 저희 쪽의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왼쪽 차트는 이제 월간 MAU의 차트고 오른쪽 차트는 월간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는 월간 MAU가 2,800만 명 정도로 타 플랫폼 대비 훨씬 높고 특히 체류 시간 측면에서는 165억 분으로 타 플랫폼 대비 약 20배에서 60배 정도로 높습니다.
이걸 인당 체류 시간을 나눠보면 유튜브에서 대략 한 명의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시간 정도를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디오를 소비하는 플랫폼으로는 이제 독보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비디오 브랜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앱의 사용량으로 간단하게나마 비교를 해봤는데 페이스북의 총 사용량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순사용자도 약 1.6배, 체류 시간도 각 3배 가까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이제 유튜브가 그만큼 대세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그 디지털 트렌드에 뒤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달 동안 그 국내 유튜브에서 게임 관련 영상을 30초 이상 본 조회수라는 거인데, 사실 제가 이제 각각 개발사 혹은 저희 클라이언트에 가서 이런 발표할 때 질문을 들어보면 다 이제 항상 그 추정하시기를 본인의 이제 그 추정치로 뭐 100만 회, 뭐 500만 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훨씬 높은 저희는 13억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탑 10 채널을 보면은 10개 중 6개가 게임 채널이고요. 그리고 탑 30개 채널의 시청 시간을 보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가 게임 채널에서 나온 시청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빼놓고 브랜딩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2016년 이후에 그 게임 업종의 마케팅에서 그 유튜브의 브랜딩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게 됐어요. 지금 이 차트 왼쪽 차트는 2016년에 저희 전략광고주 사업본부의 전체를 이제 구한 것인데, 이제 UA 파란색이고 이제 브랜딩이 빨간색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브랜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UA가 약 60% 그리고 브랜딩이 약 40%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는 올해 들어서는 더 이제 브랜딩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마케터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튜브 브랜딩을 빼놓고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게임 외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을 제외한 앱 마케팅에서도 유튜브의 브랜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빨간색 그 컬럼이 비디오에 대한 예산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라인 차트가 그 비디오의 비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초에는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브랜딩의 비율인데, 이제 지난 분기에는 약 30% 이상까지 치솟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유튜브의 비디오 브랜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과거에는 TV가 중요했지만 이제 디지털에서의 브랜딩이 매우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특히 유튜브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특히나 유튜브 안에서도 게임이나 앱에서의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유튜브는 다른 매체와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에 보여드린 게 사실 뭐 간단한 예시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수가 3초 기준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은 항상 이제 3초 안에 그 시청자의 시선을 끌으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스킵 버튼이 있기 때문에 스킵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제 30초 이상을 저희는 조회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는 비디오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사운드가 꺼진 채로 이제 비디오가 재생되지만, 유튜브에서는 전체 그 광고 재생의 95%가 사운드를 켠 채로 재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운드가 같이 나간다는 의미는 결국엔 훨씬 더 그 브랜딩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비디오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 파트에서 그 유튜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UA에 이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실제적인 통계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그럼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TV 광고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많이 보신 거겠죠. 당연히 GRP에서도 리치와 프리퀀시를 고려하듯이 유튜브에서도 리치랑 그 어떤 유저와의 인게이지먼트를 고려해야 효과적인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마케터분들이 그 대략적인 감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도대체 내가 얼마를 써야 얼마의 리치를 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감을 제가 잡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리치 커브인데요. 그 1834의 데모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봤을 때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모바일 트리브만 집행했을 경우에 30%의 리치가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서의 가정은 사실 TV는 타겟팅이 물론 채널을 고르시긴 하지만 타겟팅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정으로 전혀 타겟팅을 걸지 않고 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30% 정도의 리치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TV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유는 타겟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는 부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타겟팅이나 상품의 믹스를 통해서 훨씬 더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리치 외에도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게이지먼트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 제일 큰 팩터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게 슈퍼셀인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분기에 유저들한테 사랑받은 유튜브 광고 영상 탑 10이거든요. 이 중에 10개 중에 4개가 슈퍼셀의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만큼 유튜브 안에서 슈퍼셀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슈퍼셀의 크리에이티브를 보면 실제로 360도 비디오, 즉 유저가 1인칭 시점으로 내가 핸드폰을 돌리면서 볼 때마다 그 영상이 바뀌는 그런 360도 비디오도 제작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스크린샷에 보시다시피 조세호랑 뭐 유명한 셰프인 최현석 그리고 등등 유명한 연예인들을 나와서 합숙으로 예능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슨 스튜디오랑 계약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것은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보는 TBC의 그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디지털 컨텐츠의 그 유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안에서 실제로 유저들이 소비할 만한 그러한 크리에이티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전략 덕분에 그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이나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전부 다 그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넷마블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는 게임 다음으로 가장 유저들이 많은 그 장르가 뮤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마블이 취한 전략은 자이언티나 혹은 박진영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해서 실제로 그 모마송이라는 그런 파생 컨텐츠를 만들어냈고요. 이것 덕분에 유튜브 유저와 굉장히 많은 인게이지먼트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제 라이크 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비중을 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외에 다른 방법 없느냐, 솔루션 측면에서 나는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 제작자가 아니라 마케터니까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솔루션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마스테드라는 게 사실 인게이지먼트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특정 월 2016년 7월에 마스테드를 한 영상들에 대한 평균인데요. 그 마스테드를 집행한 날짜에 평균적으로 하나의 크리에이티브가 얻은 좋아요 수가 25,000번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마스테드를 집행하지 않은 일반적인 트리뷰를 집행한 날은 약 150회 정도의 좋아요를 얻었고요. 달리 얘기하면 마스테드를 집행함으로써 단순히 트리뷰를 집행했을 때보다 좋아요가 약 170배, 댓글 수는 200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도 한 번의 조회수당 좋아요 수나 댓글 수도 약 서너 배 정도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게이지먼트를 늘리기 위해서 솔루션 측면에서는 마스테드가 또 하나의 좀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다른 측면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범퍼헤드인데요. 이건 사실 좀 오래된 그 비디오긴 하지만, 범퍼헤드는 아시다시피 6초짜리 이제 스킵 불가능한 광고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TBC 본편 30초짜리를 6초짜리로 짧게 한 소재의 예시인데, 범퍼헤드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CPM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적인 그러한 이제 작은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리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트리뷰랑 동시 집행을 함으로써 어떤 반복 노출이 가능하게 되고, 동일한 유저에게 트리뷰 본편과 범퍼헤드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저에게 약간의 그 세뇌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임팩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I'm the king.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그 왼쪽 차트가 그 CPM 비교인데요. 주요 이제 게임사들의 인스트림 평균이 약
5,000원 정도였는데 트리뷰 인스트림의 CPM이 범퍼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타이틀들을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3,000원 정도의 CPM으로 훨씬 저렴하게 확보가 되었고요. 결국엔 다르게 말하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높은 리치를 달성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가 되게 중요한데 오른쪽 차트는 이제 그 범퍼를 동시에 그러니까 함께 집행한 케이스와 혹은 범퍼 없이 트리뷰만 집행했을 경우를 놓고 봤을 때 트리뷰 CPI가 약 2배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범퍼를 통한 세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컨버전 레이트 높아져서 CPI가 저렴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리뷰뿐만 아니라 UAC를 포함한 전체적인 저희 솔루션의 CPI도 약 1.5배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범퍼 헤드를 함께 가져갔을 때 그 컨버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결론적으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이제 PC나 모바일의 그 트리뷰를 통해서 리치를 극대화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때 당연히 각 마케터 분들께서 각각 목표로 하시는 리치 퍼센트가 있으실 거고 거기에 맞는 예산 책정하셔서 트리뷰를 통해 리치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게이지먼트를 늘리기 위해서 마스터헤드를 집행을 하거나 혹은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유저들과 훨씬 더 많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범퍼라는 것을 통해서 반복 노출시켜서 앰플리파이하는 그런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